여러분, 이번 주제는 이렇습니다. 좌파는 어떻게 우파의 길을 죽이나, 볼셰비키의 다수파 전략이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볼셰비키는 다수파란 뜻이고 그 반대말 맨셔비키는 이제 소수파란 뜻인데, 실제로 볼셰비키는 다수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다수가 아니었는데 자기들이 다수파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쪽수가 많았던 맨셰비키를 때려잡았죠. 그러니까 이게 선전선동으로 다수와 소수를 뒤집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단 이거에서 이제 발동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밴드웨건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이제 진마차가 이렇게 따라가면 줄줄줄줄 따라가는 그런 걸 보고, 이제 밴드웨건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밴드웨건 효과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군중 심리. 다수에 속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선전선동은.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심리는 여러 실험으로 증명된 게 있어요. 뭐 설문조사를 하는데 내가 엉뚱한 대답들을 하는데 나 혼자 이걸 대답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 안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있었던, 그건 다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배우였던 거죠. 배우들이 한 대로 자기도 행동하는 피실험자, 이런 거 여러 실험에서, 심리학 실험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죠.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다수의 선택에 자신의 사고 체계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뭐 집단 사고 이런 데서도 발견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고 체계를 이 혁명가들, 이 공산주의 혁명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걸 혁명 이론에서 이용을 하죠. 이 볼셰비키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 중에서 이 측면을 한번 보자고요. 이들은 러시아 혁명 당시 스스로를 다수파라고 이름 붙이고 상대방을 소수파라고 불러요. 지금 토착애국 이렇게 부르듯이요. 자기한테 유리하고 상대한테 불리한 네이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주장을 각종 홍보 수단을 통해서 반복 선전을 합니다.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이제 그 당시에는 대량 인쇄술이요, 여러분. 학생 운동 하시던 분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롤러를 밀던 기억 나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대량 인쇄술을 넘어 매스미디어, 뉴미디어까지 이어져 왔죠. 이런 상황에서도 미디어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해도 그들이 그 반복 선전을 하는 뭐 댓글 작업을 한다거나 기타 등등은 편하지 않습니다. 2020년대 이들이 어떤 다수파 전략을 쓰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들이 어떻게 유파의 길을 죽이는지. 기본적으로 여러분 한 놈만 패요. 한 놈만 팬다. 이 얘기도 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를 들면 유석춘 교수. 그냥 계속 굴복할 때까지 패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공창이 있었고 위안부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안 된다라고 믿고 싶은 거지. 사실관계에 그럴듯한 얘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그걸 용납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절대 다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비윤리적인 말을 당신은 한 거요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패대기를 쳐버립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오죠.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다 없어졌지만 청량리, 미아리, 영등포, 용산 등등의 공창이라는 사창까지만 옛날에 일제는 그걸 공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경한 게 되는 거예요. 사고를 경직시키고 결론을 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절대 토를 대면 안 된다. 이게 다수파 전략입니다. 다수파 전략으로 지배 담론을 구성한 후 그 지배 담론은 검증 가능한 담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정신을 지배하는 담론이 되지. 그러니까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얘기한 검증 불가능한 명제의 탄생. 검증이 불가능하지만 권력은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신성한 경구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와 프로이드 같은 그런 신앙체계다라고 이제 칼 포퍼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게 좌파는 독재가 되고 사람 숨막히게 하는 체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들만의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 같은 그들의 바이블에 쓰여져 있는 경구는 여러분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거를 공산당 관료들이 장악하고 사회의 모든 것을 자기들은 누리죠. 그 경구를 장악했으니까 중세의 교부들과 비슷한 중세의 신부들과 비슷한 모든 윤리와 정치적 해석의 독점권을 자기가 향유를 하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와 문화적 지위도 같이 누리죠. 독재의 탄생이죠. 이런 식의 권력 투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다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권력 투쟁이 조국 얘기해 볼까요? 조국에 대해서도 옳고 그르다를 제대로 검증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들은 그냥 다수파 전략을 썼어요. 우리 시위에 서초동 시위에 우리 몇백만 명 나왔다? 완전히 구라였죠. 거기가 어떻게 몇백만 명이 나옵니까? 300만 명? 미쳤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도 막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수파야라는 주장을 막 하죠. 서초동에서 광화문보다 훨씬 사람들이 적게 나왔어도 자신들이 다수라고 팍팍 우기죠. 검증 가능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추이나 기타 등등 더 이상 자신들이 보기에 이게 자신들의 거짓으로 전선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슬쩍 물러나죠. 그러면 슬쩍 물러나면서 잘못했습니다, 사과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전선이 무너지거든요. 그 물러날 때도 본질을 은폐하고 진영을 지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이게 바로 본질을 은폐하고 진영을 지키는 언사입니다. 볼셰비키적 언사라는 거예요.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에게 진영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조직들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요. 이번에 밀렸지만 조만간 다시 밀어버릴 수 있어. 다시 밀어버릴 수 있어. 진영만 유지하고 댓글 달고 커뮤니티 장악하고 다수파 전략을 계속 쓰면 진실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이게 볼셰비키적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도구맛 덩어리들인 거죠. 이 뻔뻔함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냥 온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운동권이 학습받고 혁명이라는 걸 중심으로 권력투쟁이라는 걸 중심으로 이들이 학습받은 결과지 그냥 원초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훈련을 받은 겁니다. 레닌의 혁명론을 통해서 마오의 혁명론을 통해서 호치민의 혁명론을 통해서 그 역사와 그 지도체계상에서 이들은 이렇게 행동하라고 배운 겁니다. 어떤 윤리적 기준보다 정파는 피보다 더 붓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옳은 일을 하고 혁명을 하기 위해선 이런 윤리적인 행동, 이런 윤리에 위반되는 행동들은 전부 다 위약이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다. 화염병도 그래서 괜찮고 화염병으로 사람이 불타 죽어도 자기들은 윤리적으로 문제 없다. 혁명의 저항에 있어서 혁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위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그냥 온 게 아니라 볼셰비키 전략이고 혁명 전술이고요. 이렇게 해야 이긴다고 레닌에게 배운 겁니다. 선전선동의 혁명 전선에서 절대 물러서지 말고 다수파임을 계속 대중을 향해서 세뇌시켜라. 조직과 선전선동 두 가지만 있으면 혁명을 할 수 있고 권력도 잡을 수 있다.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이들의 행동과 사고의 기본 골자입니다. 무서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윤리 위에 뭐가 있다? 혁명이 있답니다. 이들의 행동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젊어서 배워서
몸으로 체화한 것들이고 본인들도 생각하기도 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젊어서 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마치 여러분이 몇십 년 만에 자전거를 타도 그대로 타듯이 이들은 이게 체화된 사람들입니다. 젊어서 훈련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뼛속까지 깊은 고전적 좌파들입니다, 이들은. 19세기 초 그런 공산주의 혁명할 때 있는 고전적 좌파들이지 21세기에 적합한 좌파들이 아니에요. 21세기에 이 시대에 낙오한 인간들이죠. 근데 이들이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잡아버렸습니다. 이들을 막지 못하면 거짓 선전선동과 이 정치 세력이 이 사회에 이들을 막지 못하고 이 거짓 선전선동이 통해서 이들이 정치 권력을 계속 이어나가면 이 사회의 중요한 자원들을 이들은 독점할 겁니다. 그리고 그 독점한 자원들을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쓰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이들은. 그게 공산주의가 20세기에 실패한 이유죠. 혁명가들은 자기들이 확보한 자원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지들이 새로운 권력자가 되고 귀족이 됐죠. 조선의 신진사대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혁명가들은 타락해서 그 누구보다도 인민들의 피를 빠는 지배계급이 됐다고요. 이들은 지금 벌써 이 386들은 지금 이미 그런 행태를 조국을 통해서나 윤미향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이 정의롭다, 이들이 독립투사의 후예들이고 이들을 반대하는 게 토착애구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진다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아직도 눈치를 못 챘다면 참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선 때까지 쭉 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